여러분 안녕.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오아시스 습격 사건 뒷부분 이제 대단원부터 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강태국이 여기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태국이 우리 저번 시간에는 뭐였니?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이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강태국이 사람들을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막 다 그 살인사건 일어나는 사건의 장면을 봤죠. 자, 그것이 아니었지. 뭐였니? 자,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세탁을 통해서 깨끗하게 마음을 정화시키고 싶다라는 것을 세탁 장면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문학작품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이제 대단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마지막이에요. 이제 드디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진짜.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은 것 같다고요? 기분 탓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강태국이 주머니에서 글씨가 빽빽히 적힌 눈물 고름을 꺼내어 들고, 자, 이 고름이 뭐겠니? 정말 우리가 흉터 났을 때 나는 그 고름이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옷걸음. 자,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귀끝과 그 맞은편에 하나씩 달아 양편 옷깃을 여밀 수 있도록 한 헝겊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도 모르겠지. 그렇지.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이건 봤지? 여러분 명절 같은데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 옷 입을 때, 그지? 자, 그때 보는 건데 거기에서 어느 부분이 고름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바로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옷고름이에요. 이게 옷고름. 그래서 할머니의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 강태국이 들고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할머니의 옷고름은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자, 볼까요? 강태국이 눈물고름을 받쳐들고, 아까 그림에서 이제 눈물고름을 받쳐드는 그 모습이 있었죠. 강태국 여기 눈물고름. 자, 그걸 받쳐들고 할머니 비밀은 지켜드렸지요? 할머니의 뭔가 탑시크릿이 있으셨나요? 자,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그어진 부분 있죠? 자, 그 부분이 바로 이제 할머니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할머니의 비밀? 할머니가 무슨 비밀을 가지고 계셨나요? 자, 할머니는 자, 그 많은 재산, 이 자식 사업 미천, 저 자식 공부 뒷바라지에 아하, 재산이 정말 많았었죠. 그거를 할머니가 관리를 하고 계셨죠. 근데 이 자식이 사업을 한다고 날려먹고 저 자식이 공부한다고 날려먹고 자, 그래서 찢기고 잘려나가도 자식들은 부모 재산이 화수분인 줄 알아서 그러니까 할머니 재산이 지금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 할머니의 재산이 지금 뭐냐? 자식들 때문에, 여기군요. 자식들 때문에 재산을 다 써서 남은 재산이 없다는 게 할머니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사실은 남아있다는 거니, 없다는 거니? 없다는 거야. 그게 할머니의 비밀이었어. 자, 그런데도 자식들은 부모 재산이 화수분인 줄 알아서. 화수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화수분 보시면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다. 그 안에 온갖 물건을 담아두면 끝없이 새끼를 쳐서 그 내용물이 줄지 않는다는 설화상의 단지를 이룬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부모 재산이 화수분,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줄 알아서 이 자식이 죽는 소리로 빼돌리고, 그러니까 계속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할머니가 계속 돈을 줬나 보네. 저 자식이 또 앓는 소리로 이 자식이 가져가고 저 자식이 가져가고 할머니는 거지가 돼버렸어요. 이런 싸가지. 그런데 지금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또 그 남은 재산까지 지금 달라고 지금 여기 세탁기래요. 세탁소에 와가지고 지금 뒤지고 있는 거잖아. 완전 이 자식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할머니들이 거지를 만들어 놓았대도 이 불효자식들, 그렇지. 자, 이 자식들은 이 자식 저 자식은 할머니를 거지로 만든 불효자식들이야, 그지? 그런데도 할머니는 어떻게 했단 말이야. 형제간의 의가 상할까가 걱정하시어 끝내는 혼자만 아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신 할머니의 마음. 그러니까 사실은 재산을 다 써서 남지 않았다. 이거를 얘기하게 되면은 자식들끼리 또 엄청 싸울 거라. 할머니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부분부터 쭉 해서 마음까지가 바로 자식들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태국이 지켜줄 할머니의 비밀은 바로 무엇일까요? 자, 재산을 모두 자식들 뒷바라지에 쓰고, 그러니까 이 자식, 저 자식 가져가서 할머니를 그지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뒷바라지에 쓰고,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 자, 이게 할머니의 비밀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하면 자식들 간에 서로 의리가 상할까봐 말하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할머니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답을 이 부분에다가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부분에 가서, 자,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가셔서 할아버지 만나서 다 잃으세요. 그래, 할아버지한테 다 잃어야 돼. 그지? 자, 그럼 안녕히 가세요. 우리 아버지 보시면 꿈에라도 한번 들러가시라고 전해주세요. 하고 눈물걸음을 태워드린다. 할머니의, 그러니까 옷. 남은 거 아까 있었죠? 그 고름을 이제 태워드리면서 이야기가 끝나네요. 자, 그러면서 음악이 높아지며 역시 이제 이 부분 중요하다. 따다다당 그거예요. 음악이 점점 높아지며 할머니의 혼백처럼 혼백이라는 것은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사람의 넋 밑에 나와 있죠? 사람의 몸에 있으면서 몸을 건드리니까 사람의 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할머니의 혼백처럼 눈부시게 하얀 치마 저고리가 공중으로 올라간다. 근데 이 부분은 역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굉장히 멋있죠. 할머니의 혼백처럼 눈부시게 하얀 치마 저고리가 공중으로 슈아. 자, 이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 할머니의 죽음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할머니의 죽음을 하얀 치마 저고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의 하얀 치마 저고리가 뭐가 되겠니? 상징 중에서. 그렇지. 보조관념이 되겠죠. 뭐 원래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그렇지. 대답 안 하죠. 그렇죠? 뭐니? 할머니의 죽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원관념이 되겠고 보조관념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상징 다 배웠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죠? 자, 밑에 볼게요. 자, 세탁기 속의 사람들도 빨래집게 속에 걸려서 쭉 걸린다. 그러니까 세탁기에 아까 맞다 잊어버렸었어. 세탁기 아까 사람들 빨았지. 자, 그래서 그 강태국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바라보고 깨끗하다 빨래 끝 이렇게. 여러분 이거 세제 광고인가요? 이 세제 내가 사고 싶네. 이거 사람 빨리나 봐 이거. 그치? 야 이거 되게 깨끗하게 빨리나 보다 이거. 나 이거 세제 사고 싶다. 갑자기 구매 욕구가. 그죠? 자, 순수하게 정화되어 나온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는 강태국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웃는다. 하하하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부분이 할머니의 비밀 밝혀졌었죠. 할머니가 사실은 돈을 다 써서 재산을 다 써서 없는데 그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의리가 상할까봐 얘기를 차마 하지 못했다. 이제 그게 할머니의 비밀이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세탁을 했었죠. 그걸 통해서 순수하게 정화되어 나온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단원의 모습이에요. 여기까지가 전부 대단원이고요. 마지막 그래서 강태국이 깨끗하게 세탁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기뻐한다. 자, 그럼 핵심 콕콕 볼까요? 오아시스 세탁소의 의미. 자, 오아시스 세탁소. 자, 왜 이름이 오아시스 세탁소라고 지었냐? 오아시스가 뭐예요, 여러분? 사막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사막에서 마치 뭡니까? 샘이 솟고 풀과 나무가 자라는 곳이죠. 그것을 우리가 오아시스라고 하잖아.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 지금 언제? 이 지금 배경이 1990년대가 배경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이 현재 세상에서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순수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바로 뭐야? 오아시스. 그쵸?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뭐였니? 세탁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되는 거였지? 그래서 이름이 오아시스 세탁소. 오, 그래서 제목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지어져 있었구나.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오아시스 세탁소는 바로 무엇이었니? 그렇지. 배경 중에서 뭐였니? 바로 공간적 배경이죠. 아, 그럼 우리 이 제목은 공간적 배경이고요. 그렇지. 오아시스 세탁소는 공간적인 배경이고 또한 무엇이냐?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났네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다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세탁소 내용 재밌죠? 자, 그럼 뒤에 학습활동까지 하고 우리가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이 곡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가치관을 파악해보자. 우리 가치관 뭐였습니까? 가치관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다음 인물의 공통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냐? 아까 뭐였니? 근데 내가 여기 보다가 알게 되었어. 뭐겠니? 강재영이가 사실은 딸이었다는 사실이야. 야, 나는 아들인 줄 알았어. 야, 이름이 좀 대영이가 아들 같지 않냐? 근데 이게 딸이었다? 사실은 내가 포니테일을 무시했네. 포니테일. 내가 굉장히 또 약간 대영이가 여자 이름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너무 되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었네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시면 여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를 중요시했니? 아까? 그렇지. 돈을 중요시했었죠. 그래서 답을 볼까요? 그렇지. 공통적인 목적. 인물들은 모두 재산과 관련된 뭐를 찾고자 뭐를 차지하려고 한다. 돈을 차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돈을 중요시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유식하게 물질 만능주의 있었죠. 자,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에 치열어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 관계가.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옆에 자,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부터 이제 할머니 자식들은 원래부터 돈에 미쳐갖고 있는 애들이었고, 여기 이제 뭐냐, 장민숙이랑 강대영 팀이랑, 여기 세탁소 사람들이었잖아, 염소팔까지. 그리고 여기는 중재자였잖아. 이 사람들은 원래는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50%, 그죠? 선생님도 50%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50%,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모두 돈을 중요시하는, 돈에 이제 환장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물질 만능주의라는 인물들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왜 넘어가 버렸죠?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럼 옆에 볼까요? 자, 강태국이 할머니의 옷을 찾고도 그의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돈을 찾았어요. 옷을 찾았어요. 근데 왜? Why not? 자, 예시답안을 볼게요. 자, 여기 볼까요? 자, 강태국은 자식의 도리도 하지 않고, 그렇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지도 않았잖아, 싸가지, 그지? 그런데 뭐만 밝혀? 돈만 밝히는 가족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어땠다? 분노했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뭐 있었지? 강태국은 자식들 뒷바라지. 사실은 돈이 다 써가고 없었잖아요. 그 할머니 탑시크릿 있었죠. 그래서 자식들 뒷바라지에 재산을 모두 쓰고도 혹시나 자식들 간에 우애가 상할까봐 할머니, 애잔하시네요. 자, 남겨진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해 할머니 비밀을 지켜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돈을 밝히는 사람들 때문에 화나서, 두 번째는 할머니의 비밀을 지키고 싶어서. 알겠죠? 이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두세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돌려주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네요. 자, 그럼 밑에 부분에 답을 볼까요? 자, 1과 2를 바탕으로 강태국과 그 외의 인물들의 가치관을 비교해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계속 보시면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이 희곡 작품을 보고 뭘 파악하라는 거야? 그래, 인물들의 가치관을 비교해봐라. 인물들의 가치관을 파악해봐라. 왜냐면 희곡에서는 대사와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비교해봐라.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답을 볼까요? 자, 강태국은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죠? 보시면 그렇죠. 자, 마음을 세탁하는 신념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었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성실히 날아간다. 물질보다는 바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다. 이거. 그 외의 인물들은 다 뭐였니? 뭐 좋아했니? 아하, 머리, 그죠? 우리 돈을 중요시했잖아. 그래서 물질보다도 돈을 우선시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간에 서로 우리가 어땠지? 갈등이 일어났다. 무슨 갈등? 외적 갈등. 외적 갈등 중에서도 어떤 갈등?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있었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는 172페이지입니다. 자, 다음은 이 작품이 창작된 1990년대의 세태를 드러낸 기사문이다. 아하, 이 작품은 바로 언제? 1990년대 세태가 나타나 있는 거구나. 자, 여기 이 사태가 잘 드러난 기사문이에요. 기사문을 읽고 작품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990년대가 과연 어떤 시대였냐. 동아일보에서 뭐라고 했냐? 행운의 복돈입니다. 자, 복돈이 뭘까요? 자, 이것만 안방에 걸어놔 보세요. 돈이 술술 걸어들습니다. 나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자, 최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심지 길거리에 1만원권과 5천원권 지폐를 컬러로 확대 복사해 판매하는 일명 복돈 판매상이 등장을 했다. 돈을 복사해서 판매하는 것을 복돈 판매상이라고 하는구나. 자, 일반 지폐보다 5배 정도 큰 이 복돈은 복사라는데 확대 복사했나 보네. 그래서 어른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도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잘 팔리네. 자, 역군에서 장사를 하던 한 상인은 하루 평균 100장에서 150장여 정도가 판매되고 있는 복돈 덕분에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다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뭐였니? 돈을 확대 복사해서 크게 복사한 거를 지금 팔고 있는데 엄청 잘 팔린다는 거야. 그치? 자, 이 상인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 복돈을 판매하는 상인 대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니 이야말로 복돈 열풍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기사문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세태는 이렇게 돈을 복사해서 사람들이 돈이요 들어와라 커먼 하는 그 모습이 지금 이렇게 기사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이러한 복돈 열풍에 대해서 한 시민은 아무리 돈이 좋다는 세상이지만 집안에 돈을 걸어놓고 섬기며 사는 세태가 왠지 서글프고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했다.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은 무엇입니까? 자, 이 기사문에 비춰볼 때 기사문 아까 뭐였지? 돈을 복사해서 걸어두는데 그게 잘 팔리고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좋아하고 바라고 원하고 있다는 거였죠. 자, 이런 기사문을 봤을 때 이런 시대 상황이야. 언제가? 1990년대가. 위 나오죠? 1990년대가. 자, 그러면 그것과 아까 인물들의 여러 가지 대사가 있었죠. 정말 김순년 맞아? 어머니의 네임 몰라요. 자, 맞다니까 증 확인해서 등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어머니의 이름 이런 싸가지. 그죠? 언니 이제 지내부터 도둑놈입니다. 누구였니? 이 사람은 염소팔이였죠. 염소팔이 할머니의 돈을 찾으면서 뭐라고 했니? 난 사실 이거 잘못한 거 알고 있어. 죄송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고 있는 대사였죠. 그리고 얘는 뭐였니? 자, 여보세요? 김 박사님? 예, 임종이요? 아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른이 가야죠. 지금 간다니까 하고 가지 않는 모습이었죠. 안유식이라는 그 아들이었지, 첫째 아들. 자, 그래서 이걸 다 봤을 때 뭐였니? 돈만 중요시하는 사회문화적 상황이 나타나 있는 거겠죠. 예시답안 볼까요? 자, 제시된 신문 기사는 복돈이 유행하는 세태를 다룬 것으로 자, 여기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게요. 중요한 단어 바로 뭐냐? 황금 만능주의. 우리 배웠었죠. 황금이면 전부 다 된다는 만능, 된다는 주의. 자, 배금주의에 젖어든 배금주의가 뭐니? 배금주의 무슨 뜻입니까? 배금주의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자, 배금주의 일단 뜻을 보면 재물을 지나치게 숭배하여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재물에 두고 여러분들의 모습 그것에게 집착하죠, 여러분. 경향이나 태도. 자, 그러니까 배금주의라고 하면 한자인데요. 여기서 배자가 무슨 배자냐면 보면 절배자예요. 그러니까 절한다는 거야. 자, 우리 누구한테 절을 하는 거니? 금은 알죠, 여러분? 한자. 누구한테 절한다는 거야? 금한테 절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금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I love 금, 그치?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재물을 지나치게 숭상해서 절을 할 정도로 숭상하는 주의, 그런 태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런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1990년대 이 작품에서 안미숙과 안경영은 할머니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아까 증을 확인해야 돼. 안유식은 어머니 임종에는 무관심하다. 어머니의 임종도 몰라. 안 가야 돼. 우리 왜냐 여기서 지금 돈 찾아야 되니까. 그지? 그 유산 찾아야 되니까. 자, 염소팔은 또 뭐였니? 도둑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며 돈을 향한 열망을 들었다. 하지만 약간의 죄책감 아까 대사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였니? 이런 기사문 그리고 이런 인물들의 대사에서 당시 사회의 인간성이 상실되고 배금주의, 아까 금액에 절을 하는 돈을 중요시하는 그런 현실의 문제를 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문화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희곡 작품이니까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이를 고려할 때 강태국이 사람들을 세탁하는 장면, 오호! 중요한 문제 나왔죠. 사람들을 세탁하는 장면이 상징하는 의미. 이게 상징한다고 했잖아. 그걸 통해서 작가가 무슨 의도를 하고 싶은 거냐. 자, 예시 답안을 보도록 할까요? 자, 장면의 상징적 의미. 이 장면은 진짜로 우리가 사람들을 세탁기에 돌리는 거. 이거 보고 세탁기에 돌리면 안 된다. 알았지? 이거는 비현실적인 상황이에요. 이걸 가지고 갈등을 정리했죠. 어떤 갈등? 돈 때문에 싸우고 있던 갈등 상황이 해소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를 상징한 거야? 빨래가 때가 빠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어떻게 순수하게 바뀌는 과정을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겠니? 작가의 의도. 그치? 물질만을 중요시하고 우리가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서는. 이게 물질보다는 인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자, 그렇죠.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깨끗하게 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목을 우리가 아까 뭐였지? 세탁소였죠. 깨끗하게 세탁하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굉장히 탐욕스럽지 않게. 그래서 이름을 오아시스라고 붙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목도 다 작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밑에 부분 볼까요? 어머, 이 여자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그죠? 자, 이 작품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었으면 깨달음을 얻어야죠, 여러분. 아무런 깨달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 알겠지? 자,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돌아보고 자, 이 작품을 통해서 얻는 우리가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말해봐. 자, 이 여자애가 말해주고 있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 아까 배금주의 했었죠? 돈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를 잃지 않았으면 해. 돈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 뭐니? 인간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말하고 싶은 건 뭐니? 이 작품에서. 그렇지. 인간성을 잃어가면서까지 우리가 돈을 중요시하는 태도 비판받아야 한다. 바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아래쪽에 사회문화적 배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단원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작품은 그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그 시대가 담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든 거는 지금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이라는 작품이었지만 결국에 그 작품에는 항상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그런 가치관을 읽을 수 있었는데 글쎄 우리가 정말 근데 돈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돈이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저번에 선생님이 이번 주에 그거 했었지. 뉴키즈 언 더 블럭. 거기에서 이제 돈에 관해서 얘기를 한 부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자, 우리 시대가 사실은 뭐예요? 자본주의 시대죠. 돈이 안 중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잘 나겠습니까? 씨앗이 잘 트지 않겠죠. 하지만은 돈이 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결국 뭐냐? 기름진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거잖아.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크게 풍성하게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만 중요하다. 우리 보조사 배웠지? 돈만 중요하다는 아니지만 돈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